주말 오전. 예전 같으면 차가 막혀야 할 시간입니다. 시화방 조제를 건너는 차들이 줄지어 있어야 하고 대부도 입구부터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 한참을 돌아야 했습니다. 식당마다 웨이팅이 있었고 조개구이집 앞에는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방조제를 건너는 차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식당 주차장도 비어 있습니다. 카페도 조용합니다. 조개구이 골목에 들어서도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보다 한산한 정적이 먼저 느껴집니다. 주인들이 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대부도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도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주말에 가족들과 드라이브하며 조개구이를 먹던 기억, 칼국수 한 그릇에 바다 냄새를 맡던 기억.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때 수도권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였던 대부도. 조개구이, 칼국수, 바다 전망 카페. 수많은 사람들이 찾던 관광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도를 비판하거나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부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관광객 감소의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대부도가 어떻게 수도권 대표 관광지가 됐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도는 경기도 안산시에 속한 섬입니다. 원래는 섬이었지만 시화방 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육지와 연결됐습니다. 이 접근성의 개선이 대부도 관광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내외, 인천에서는 더 가깝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면 수도권 어디서든 크게 부담 없이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거리. 이것이 대부도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시화방 조제를 달리는 드라이브 자체도 하나의 매력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분, 방조제 양쪽으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 이 드라이브 코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착하면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개구이 골목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싱싱한 조개들을 철판에 올려 구워 먹는 맛. 칼국수도 있었습니다. 해산물이 들어간 칼국수 한 그릇이 바닷가에서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바다를 구경하고 조개를 구워 먹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하루. 이 패키지가 수도권 가족들에게 당일치기 여행의 정석처럼 됐습니다. 주말이면 차량 정체가 심했습니다. 대부도 입구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식당 앞 주차 자리를 잡기 위해 한참을 돌아야 했습니다. 유명한 조개구이집 앞에는 웨이팅 번호표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가게에서 어묵이나 간식을 사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도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특별히 멀리 가지 않고도 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대부도가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유였습니다. 대부도가 그렇게 인기 있었던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서해안 나들이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둘째는 바다 풍경이었습니다. 서해안 특유의 갯벌과 일몰. 동해와는 다른 서해의 분위기. 낮게 깔리는 해가 갯벌 위에 반사되는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셋째는 먹거리였습니다. 조개구이, 칼국수, 바지락 해무침. 이 음식들이 대부도 여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먹으러 간다는 목적 자체로 대부도를 찾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넷째는 당일치기 여행의 편의성이었습니다. 숙박 없이 하루에 다녀올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이 낮았습니다. 멀지 않고 비싸지 않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이 조합이 대부도를 만들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여행 기분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 변화들이 겹치면서 대부도를 찾는 발걸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지 경쟁의 심화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대부도가 인기를 끌던 시절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바다 관광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강릉, 속초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부도가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강릉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강릉까지 2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양양의 서피비치, 하조대, 속초의 대포항. 이 관광지들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동해안이 새로운 선택지가 됐습니다. 제주도는 저가항공 덕분에 전보다 더 쉽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해안 내에서도 경쟁이 생겼습니다. 충남 태안, 보령, 서천. 이 지역들도 각각의 관광 콘텐츠를 발전시켰습니다. 소비자에게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존 관광지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대부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포지션이 여러 경쟁자들로 나뉘었습니다. 두 번째는 SNS가 만들어내는 관광 트렌드 변화입니다. 인스타그램이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곳,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반응이 좋은 곳이 인기를 끕니다. 이른바 인스타 감성 관광지입니다. 새로운 핫플레이스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오늘의 핫플이 있으면 내일의 핫플이 또 생깁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찾습니다. 오래된 관광지는 새로운 핫플에 밀리기 쉽습니다. 대부도의 조개구이와 칼국수는 맛있지만 SNS에 올리기에 특별히 화제가 될 만한 콘텐츠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동해안의 서퍼들, 제주도의 독특한 풍경, 강릉의 감성 카페. 이런 것들이 SNS에서 더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의 영향입니다. 대부도 조개구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가 전반이 오르면서 관광지 음식 가격도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와서 배불리 먹어도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비용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개구이 한 상에 3인분을 시키고 칼국수까지 추가하고 음료를 마시면 가족 4인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예전보다 비싸졌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페 가격도 올랐습니다. 바다 전망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케이크 하나 시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이 비용들이 합쳐지면 당일치기 여행인데 꽤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여행 지출을 줄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가야 하는 여행이 아니라면 집에서 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비용을 줄이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교통비, 식비, 카페비를 합치면 적지 않습니다. 이 비용을 아껴야 한다는 심리가 관광지 방문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OTT 서비스, 배달 음식, 다양한 취미 활동. 굳이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늘면서 여행을 가야 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콘텐츠 부족의 문제입니다. 대부도는 조개구이와 칼국수, 바다 드라이브가 핵심 콘텐츠입니다. 처음 가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 다녀오고 나면 다시 가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체험, 새로운 볼거리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으면 재방문율이 낮아집니다. 재방문율이 낮아지면 신규 방문객을 계속 끌어와야 하는데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신규 방문객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권과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오래된 관광지는 시설이 노후화되기 마련입니다. 새로 생기는 관광지들이 깔끔하고 세련된 시설을 갖추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식당의 인테리어, 화장실 시설, 주차장 환경. 이런 것들이 방문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설 개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있어야 하는데 매출이 줄면 투자도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여행 트렌드 자체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여행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당일치기보다 1박 2일, 2박 3일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 지역을 깊이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커졌습니다. 이런 체류형 여행에서 대부도는 약점이 있습니다. 숙박 인프라가 다른 관광지에 비해 풍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회복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국내 관광지에 있던 수요가 일부 해외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동남아. 이 선택지들이 다시 열리면서 국내 관광지들이 경쟁을 느끼게 됐습니다. 직접 가본 대부도 현장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사람이 줄어들면 상권도 흔들립니다. 주말 낮임에도 조개구이 골목의 몇몇 가게들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활기차게 손님을 부르던 예전과 달리 조용히 손님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바다 전망 카페들은 비교적 손님이 있었습니다. SNS에서 찾아온 젊은 층들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리를 기다려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예전만큼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특히 주중에는 더욱 한산하다고. 주말만 바라보고 버티는 구조인데 주말 손님도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관광객이 줄면 상권이 흔들리고 상권이 흔들리면 가게들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남은 가게들의 손님도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관광지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도만의 문제일까요? 관광지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살아남습니다. 대부도가 겪고 있는 변화는 사실 전국 많은 관광지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경쟁지의 등장, SNS 트렌드 변화, 소비 심리 위축, 여행 패턴의 변화. 예전에는 한번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면 오랫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안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번 인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와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관광지 상권이 살아야 지역 주민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지역 경제가 돌아갑니다. 관광객이 줄면 그 영향이 지역 전체로 퍼집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관광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 안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관광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체험 콘텐츠가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먹고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 조개를 직접 잡는 체험, 갯벌 생태 탐방,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쿠킹 클래스. 이런 체험들이 다시 오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SNS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쁜 풍경, 음식, 공간.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SNS에 올라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방문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특색 있는 먹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도의 조개구이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 먹거리를 더 발전시키고 더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별화가 핵심입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대부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 그 차별화된 경험이 있어야 선택지가 많아진 소비자들이 대부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관광객이 아니라 과거의 관광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관광객은 변했습니다. 어디를 갈지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졌고 여행에서 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비 심리도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도 변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경험을 원하고 더 특별한 것을 찾고 더 신중하게 여행 비용을 씁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역만 살아남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읽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계속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대부도는 여전히 아름다운 서해안 바다가 있고 맛있는 조개구이가 있습니다. 이 자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산 위에 새로운 이유를 더할 수 있다면 대부도는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